이거는 공천원금 사건 아닙니까? 공천원금 사건은 대표적인 정치부패 사건입니다. 이런 문제는 당연히 이 사실이라면 아주 엄벌을 쳐야 합니다. 그동안 두 차례나 종래 의원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부결을 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은 또 어떤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표결을 할지 그것들도 국민들께서는 똑똑히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국회에서요, 이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에 대해서 이 체포동의안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번에 올 들어서 두 번째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앞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민지수 기자, 그러면 이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언제쯤 진행이 될까요? 네, 이젠 조금 익숙해진 절차인데요.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제출하면 국회는 가장 빨리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게 내일 당장 본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자리에서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가고 바로 그 다음에 열리는 본회의인 다음 주 30일에 본격적으로 표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영재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도와주겠다라며 7천만 원 등 총 1억 2천만 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신정혜 부위원장. 자, 우리가 앞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기소 문제를 이제 짚어봤어요. 예. 자, 거기다가 오늘 하영재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이어서 체포동의안 이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다 오늘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자, 이 검찰의 타임테이블에 의문을 갖는 시선들이 있던데 혹시 신 부위원장은 어떻게 좀 보세요? 좀 연관성이 있나요, 이게? 그것을 검찰의 의도를 사실은 굳이 파악하려 하지 않아도 이 시점이 모든 걸 다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걸 TPO라 그러죠. 타이밍, 그 지점에서 의도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기소하는 요 날 하필이면은 검찰의 영장 청구가 이루어지고 하영재 체포동의안 제출이 이루어지는 이 시점에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또 다른 압박의 수단으로 또 하영재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어찌 보면은 민주당을 향한 또 다른 압박 수단으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나오는 뭐 그런 이런 예측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좀 동의를 하시는군요. 예. 자, 그러면 장해찬 최고위원, 국민의힘에서는 자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 말을 들어보니까요, 뭐 표면적으로는 뭐 자연투표에 맡기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네, 사실상 가결 당론이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가결 당론이다. 네, 이걸 굳이 당론으로 딱 찍어서 정하지 않더라도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상 당론이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오늘 언론을 통해 나온 국민의힘의 여러 지도부 관계자들도 불체포 특권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인터뷰에 응하고 있고 저도 사실 오늘 이 자리도 그렇지만 내일이 이제 현장 최고위를 가게 되면 우리가 불체포 특권 내려놓자라고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나 노웅래 의원 여러 혐의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체포동의안 가결한다고 해서 바로 구속되는 게 아니라 이거 법원 가서 심사받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법원에 가서 혐의 없음을 소명하면 구속영장 기각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구속영장을 막는 게 아니라 하나의 단계로서 국회가 방탄만 작용을 하는데 그러한 모습, 그러한 특권이 지금의 사회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질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표결권이 있는 원내 의원은 아닙니다만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힘은 사실상 가결 당론을 계속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민주당의 입장이 좀 곤란해지겠죠. 이걸 부결하면 부정부패에 대해서 계속해서 국회가 방탄막을 치는 모양새가 되고 그렇다고 가결 찬성표를 던지면 노웅래 이재명은 반대했다가 다른 당인 하영재 의원은 찬성하는 내로남불이 되는 것이고 여러모로 이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조금 더 이 입장이 궁색하고 곤란한 쪽은 민주당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말 나온 김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쨌든 사실상 가결 당론으로 정했는데 이 사실상 가결 당론이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기 위한 시나리오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거든요. 저는 지극히 상식적인 그리고 양당의 대선 후보가 대선 기간에 국민들께 공약했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인데
상식적인 선택이 이재명 대표에게 압박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뭔가 비상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하영재 의원 본인은 부결을 원하지 않을까요, 민지숙 기자? 네, 노웅래 의원 때도 매일 기자회견 열고 의원들에게 문자 보내고 했잖아요. 이번에도 읍소 전략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전체 문자를 돌렸다라는 소식입니다. 검찰의 주장이 많이 부풀려져 있다. 온정을 베풀어 주시면 은혜가 바다와 같겠다. 이렇게 동의안 부결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불체포 특권을 주는데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의원들이 많다는 반응입니다. 민 기자, 조금 전에 이제 장해찬 최고위원이 민주당의 고심이 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때요? 취재를 해보니까 진짜 고심이 좀 커요? 네, 민주당이 지난해 말에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도 부결을 시켰고 지난달에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부결을 시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아까 장해찬 최고위원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부결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가결이 되면 내로남불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반대로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되면 이 방탄국회, 이 제19 감싸기 이런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인데요. 민주당 이야기 직접 듣고 오시죠. 어쨌든 국회법 절차대로 상정될 터이고 상정되면 하영재 의원이 본인의 신상 발언을 아마 해서 당신의 뭐 심경이나 입장을 듣게 될 텐데 그걸 보고 의원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노웅래 의원의 경우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의 경우도 그렇고 별도로 당론을 정하진 않았습니다. 신정현 부의장 어떠세요?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차 체포 동의안 얘기도 많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예. 민주당 입장에서도 뭐 얘기도 들었지만 상당히 고심이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어떻습니까? 당내 분위기. 되게 중요한 포석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하영재 딜레마라는 아까 타이틀을 다셨는데요. 이후에 2차 체포동의안이 분명히 날아올 거라고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후에 하재영 의원이 만약에 가결을 통해서 정말로 이제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되어버리면 이제는 민주당은 모든 판단에 따라서 과정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판단이 비교가 될 것이고요. 그 비교는 결국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 하락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부의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것을 반드시 가결로 가는 것 혹은 부결로 가는 것 이 두 가지 어떤 선택지에서 민주당이 어디가 더 유리한가 사실 답을 내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인 건 분위기를 맞습니다. 따지기가 좀 쉽지 않다 이 예. 말이군요. 자, 오늘 30일로 예상되는 체포 동의안 표결 당장 닥칠 이 일보다도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일 때문에 국회가 더욱더 신경을 곤두세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